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는 계산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울 텐데요. 의미를 정확히 좀 아시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도 한번 숙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첫 번째 단위당 예상 임대료하고 임대 단위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는 가능 총소득이라고 얘기가 합니다. 또는 가능 총소득, 총이란 말이 조라는 말도 해서 어떤 책에 보면 가능 조소득 이렇게 하는데 두 표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비체를 빼고요. 거기에다가 기타 소득을 더하면 이게 유효총소득이 됩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순영업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때 문제는 영업경비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영업경비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전기세, 전화료 같은 것들이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영업 경비에 불포함이 되니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을 하게 되면 세후 현금 흐름이 됩니다. 이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소득세는 또는 이렇게도 구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요. 여기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제한, 차감한 것을 계산한 것을 갖다가 세율로 곱해주면 영업소득세가 된다는 거 또 알아주시는데 앞글자 맛에서 순대 이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대를 더하고 이감을 차감한다, 빼준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고요. 영업현금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바로 적용해서 풀라고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길을 첫자를 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유, 순, 전, 후고요. 여기 빼는 것들은 여기서 영업경비부터 영, 부, 영 앞에 영은 영업경비를 빼주고요. 영 빼주면 순영업소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소득세를 차감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면요. 가유, 순전 후, 그 다음에 영부영, 가유, 순전 후, 영부영 이렇게 입에 계속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되뇌겨서 반드시 암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지분복귀액인데요. 지분복귀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배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차감을 하게 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본이동세를 또 양도소득세를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짧게 알게 되면 매미양 이렇게 매미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분 복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일컫고요.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할인법을 통해서 투자 분석을 하게 되냐면요. 1억이라고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1억과 미래의 1억의 가치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할인법을 통해서 투자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인법에는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비할인법에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그 다음에 전통적 분석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현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차감한 뺀 것을 순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내부 수익률이 아니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암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은 각자 개인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현가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합을, 현가의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으로 나눈 걸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분모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모가 뭐뭇에 대한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분자로 나온 것들은 뭐뭇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게 얘기해보면 현금 유출의 현가 합에 대한 것을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으로 나눈 것을 수익성 지수다. 분자는 뭐뭇을, 분모는 뭐뭇에 대한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이해했으면 되겠고요. 아까 순현가법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이때 투자가 채택이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바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다 하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했고요.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29의 기출문제입니다. 주어진 보기는 기타 소득, 매도 비용, 취득세, 미상한 저당 잔금,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가가 나온 순영업소득과 나의 세전 지분 복귀액을 한번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차감을 하고요. 거기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유효총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을 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공식에서 맞게 되는 것은 여기 기타 소득이 있을 것 같고요. 영업경비를 차감한 영업경비에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미흡
기억하고 미음이죠. 그러면 답은 일단 2번하고 3번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세전 지분 복귀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이걸 갖다가 순매도액이라고 했죠.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차감을 해주면 이게 바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니은 매도 비용료하고 그리고 리을 미상한 저당 잔금 이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해서 2번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30일의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숙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포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거의 산수에 준하는 문제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했고요. 단 연간 기준이고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30일의 기출 문제입니다.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현금 유입은 1년 차에 1,000만 원, 2년 차에는 1,200만 원이 유입이 되고요.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가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5고요.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0이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합은 1년 차에 1,000만 원이 유입된다 그랬고요. 이게 현가계수니까 0.95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2년 차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은 1,200만 원이고요.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0이니까 이걸 두 개를 계산하면 950만 원이고요. 1,080만 원 더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은 2,03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합은 현금 유입의 80%였으니까 2,030만 원에 0.8을 곱하면 1,624만 원이 되고요. 이걸 그래서 수익성 기술을 따라서 구하면 2,030만 원을 1,624만 원으로 나누면 1.25가 됩니다. 식만 정확히 알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숙지를 해서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서 맞출 수 있도록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제33회 기출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당연하게 맞게 되는 것이고요. 2번 금리 상승은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당연하겠죠. 3번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한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죠. 높아진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순 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이게 틀렸네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렀습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투자론의 세 번째 시간을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투자론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